새벽 조명은 언제나 같은 색이지만 그날의 색은 유난히 차가웠다. 브리핑실 형광등은 은빛으로 깜빡였고 모니터의 지도 위 붉은 원은 진동을 멈출 줄 몰랐다. 해외에서 규모 8.9의 대지진. 한 도시가 지도에서 음영처럼 눌려 있었다. 허둥댈 시간이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각자 맡은 장비 목록을 확인하는 손끝이 빠르게 움직였다. 산소통, 압력, 헬멧 라이트, 다목적 절단기, 유압잭, 수색용 내시경 카메라, 도감지용 음향 장비와 열화상 카메라. 장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알았지만 오늘은 특히 장비가 사람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활주로로 이동하는 트럭 적재함에서 나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렸다. 몸을 깨우기 위한 습관. 눈을 감으면 지도 대신 건물 단면이 떠올랐다. 기둥거리, 보의 방향, 슬래브 두께, 붕괴 시 변형 각도. 머릿속엔 늘 무너질 것들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들어갈 길을 찾았다. 이런 방식이 내게서 오래전부터 평정을 가져다 줬다. 사람들은 종종 그런 평정을 냉정이라 부르지만 내가 보기에 그것은 감정 위에 쌓는 얇은 다리였다. 그 다리를 건너야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닿을 수 있다. 비행기 안의 공기는 건조했다. 귀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물을 조금씩 마셨다. 눈을 감았다 뜨면 창밖은 한층 더 푸르러져 있었다. 멀어지는 조국의 불빛이 핀셋으로 찍어낸 별처럼 퍼졌다. 도착하면 분단위의 판단이 요구될 것이다. 잠깐의 수면으로 예비력을 보충했다. 잠깐이라는 단어는 구조대에선 자주 충분과 동의어였다. 몸과 마음이 기억하는 루틴, 그 루틴 위로 낯선 도시의 절망이 곧 얹혀질 터였다. 공항에 내렸을 때 냄새가 먼저 달라졌다. 콘크리트 분진, 타는 전선의 매캐함, 깨진 유리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피어오른 음식의 희미한 흔적, 이질적인 냄새들이 뒤섞여 도시의 침묵을 만든다. 활주로 끝에서 대기하던 현지 차량들이 우리를 삼켰다. 무전을 통해 전달되는 단어들은 짧아서 모호했지만 모호함은 현장에 닿자마자 구체가 되었다. 고층 아파트의 절반은 옆으로 주저앉았고 공장의 굴뚝은 부러진 연필처럼 꺾여 있었다. 도로는 물결처럼 솟아올랐다 내려앉아 구급차 서너 대가 동시에 지나가기에 좁았다. 사람들의 얼굴은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놀람과 상실과 불신이 한 얼굴에 겹쳐 있을 때의 표정. 우리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각자의 자리를 찾았다. 현장 지휘부에 도착해 첫 브리핑을 받았다. 세계 곳곳에서 온 팀들이 지도 앞에 반원으로 서 있었고 각자의 언어가 속보처럼 흘렀다. 국제기준 72시간. 그 숫자는 절망과 희망이 서로를 잡아당기는 경계선이었다. 브리핑 담당관은 시간표를 가리키며 말 대신 손으로 X 표시를 그었다. 무너진 구조물의 위험도, 잔진동의 빈도, 가스 누출 가능 지역, 하수관로 붕괴 구간. 똑같이 위험했고 똑같이 시급했다. 우리는 동쪽 블록의 중층 아파트 단지를 맡았다. 구조적으로 보기엔 층간 전단 파괴 흔적이 또렷했다. 기둥 절단과 슬래브 연속 좌굴. 이런 조합은 수색 경로를 외과적으로 심플하게 만들기도 지뢰밭처럼 엉키게 만들기도 한다. 심장은 고요했고 손바닥은 뜨거웠다. 첫날은 단순 반복의 조합이었다. 표층 잔해를 걷어내고 내부의 캐비닛과 가구를 제거하며 빈 공간과 막힌 공간을 분리했다. 열화상 카메라로 옹기 흔적을 찾고 음향 탐지기로 미세한 두드림, 호흡, 심박의 정적 파형을 포착했다. 때로는 쥐의 움직임이 신호처럼 잡히고 때로는 바람 소리가 심박처럼 흔들려 해석을 방해했다. 해석은 기술보다 인내에 의존했다. 박소연이 한쪽 귀에 헤드폰을 끼고 다른 귀를 허공에 연 채 바닥에 엎드렸다. 그녀는 소리에 예민한 사람이다. 나는 그녀가 고개를 아주 조금 드는 것을 기다렸다. 작은 끄덕임은 작은 확신이었다. 작은 확신들은 모이면 생존자로 이어졌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 시간은 달리 흐른다. 상층부에선 해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기어들어가는 공간 안에선 그림자가 늘지 않는다. 손등에 긁힌 상처 위로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살갗의 윤곽을 가린다. 좁은 통로를 만들기 위해 쇠파이프를 절단할 때 나는 항상 두 번 헤엄치는 느낌을 받는다. 한 번은 공기 속에서, 한 번은 무게 속에서. 무게 속의 헤엄이 길어질수록 산소통 게이지의 눈길이 잦아졌다. 산소는 숫자지만 동시에 심리다. 숫자는 줄고 심리는 줄지 않게 해야 한다. 지진 발생 후 48시간이 지나자 외국 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피로의 울타리가 생겼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에서 가설을 읽고 싶어 했다. 아직 있겠는가? 이쯤이면. 가설은 필요하지만 결정적일 때 독이 된다. 우리는 가설보다 절차를 믿었다. 절차의 순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것이 여기에서의 용기였다.
도로 반대편에서 철수 준비를 하는 팀들이 장비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금속과 부딪히는 소리는 날카롭다. 그 소리는 지나간 시간을 정리한다. 그 소리가 우리에겐 아직 이르다는 걸 상기하며 우리는 라이트를 한 단계 더 밝게 했다. 72시간. 기준선이 가까워질수록 현장은 조용해졌다. 사람의 목소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기대의 목소리가 줄어든 것이다. 기대는 비명보다 더 큰 소음이 될 때가 있다. 황혼이 내려앉고 먼지 입자가 오렌지 빛을 받아 반짝이는 시간. 음향 장비의 바늘이 평온한 바다처럼 잔잔했다. 그 잔잔함 속에서 박소연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손가락 하나가 공기를 조용히 눌렀다. 나는 그 조용한 신호를 바닥으로 내려앉는 몸으로 받았다. 헤드폰을 귀에 걸자 낮고 길게 열린 어둠 속에서 아주 가느다란 마치 구석에서 울리는 신호음 같은 게 들렸다. 규칙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살아있는 리듬이었다. 코끝이 마른 먼지에 쏘였지만 그 뒤로 들어오는 소리는 더 맑아졌다. 나는 장비팀에게 열화상 카메라를 요청했다. 화면에 색이 번졌다. 미약하지만 확실한 온도. 한 점이 아니라 두세 조각의 얼룩. 얼룩의 경계는 유선형이었다. 살아있는 형상. 통로는 허리를 굽혀도 버거울 만큼 낮았다. 플라스틱 컨테이너와 부서진 옷장, 뒤엉킨 전선과 파이프 사이를 가르며 무릎을 옮겼다. 진동이 통로를 타고 몸으로 전해졌다. 원전의 펌프에서 나는 진동과 닮은, 그러나 훨씬 더 급한 떨림. 나는 진동의 주기를 계산하는 버릇이 있는데 계산은 곧 위험의 그림자다. 위험은 수치로 환산할 때만 관리가 된다. 관리되는 위험만이 지나갈 수 있다. 통로가 한 번 꺾이고 두 번째로 꺾일 때 팔꿈치가 날카로운 돌조각에 스쳤다. 통증은 허락받지 못한 침입처럼 스쳐갔고 다시 내 곁을 스쳐 지나갔다. 내시경 카메라를 길게 밀어넣자 화면이 회색에서 아이보리로 바뀌었다. 먼지가 카메라 렌즈에 붙어 있었다. 렌즈를 툭툭 쳐 작은 입자를 떨어뜨렸다. 그때 화면의 오른쪽 아래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손가락이 보였다. 작은 손톱이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손가락은 더 움직이지 않았지만 화면 왼편 어딘가에서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가는 아주 얇은 가슴의 울림이 보였다. 나는 숨을 길게 뱉었다. 긴 숨은 판단을 느리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혼에 초점을 맞춘다. 생각이 먼저 움직였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붙잡을 수 있는 시간, 지지대가 버틸 수 있는 무게. 머릿속에서 동시에 계산기가 5개쯤 돌아갔다. 접근법은 선택의 문제였다. 위에서 뚫는 방식은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컸다. 옆에서 기어 들어가는 방식은 진입로를 길게 만들겠지만 진입로 자체가 지지대가 될 수 있었다. 나는 두 번째를 택했다. 하중 분산을 위해 유압잭을 삼각형으로 배치하고 사익 공간에 구조용 목재를 엇갈리게 박았다. 장비 하나하나가 말을 걸어오는 순간들이 있다. 기계의 금속성 숨소리가 내 호흡과 겹치는 순간 결정은 유연하면서도 단단해진다. 이른바 워킹존의 폭을 60cm로 확보하면서 내 몸의 어떤 관절은 40cm로 접혔다. 현지 지휘부는 철수를 권고했다. 잔진동이 예고 없이 왔고 이미 70시간이 넘어 있었다. 숫자의 위로가 숫자의 경고로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라디오에 잡음이 섞였다. 누군가는 이건 물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고 누군가는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꺼내 다시 넣었다. 나는 팀원들과 눈을 맞췄다. 단 한마디도 없이 대신 고개의 각도로 의견을 나눴다. 여기서의 합의는 경험으로 축적된 침묵의 문법으로 이뤄졌다. 우리는 남기로 했다. 남는다는 뜻은 단순히 머무른다는 뜻이 아니었다. 위험을 계산하고 시간이 썩지 않도록 분배하고 체내 에너지를 균등하게 배치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교대로 투입될 순서를 정하고 각자의 최장 체류 시간을 분 단위로 나눠 적었다. 몇 분 후 교대 같은 문장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몸은 이미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의 길은 생각보다 멀었다.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미세한 떨림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고글에 맺힌 땀방울이 빛을 받아 미립자로 쪼개졌다. 팔을 뻗어 파이프를 당기면 먼지가 소리 없이 휘날렸다. 무릎이 시큰거릴 때마다 지금과 조금 후의 균형을 다시 잡았다. 지금은 감정이고 조금 후는 판단이었다. 구조는 그 둘의 줄다리기에서 승부가 난다. 한 번의 잔진동이 더 왔다. 손등의 상처에 박힌 먼지가 떨려나가며 다시 떨어졌다. 금속이 갈리는 소리가 멀리서 났다. 나는 그 소리를 위험의 바깥둘레로 인식했다. 우리는 바깥둘레를 안쪽의 평온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순간 박소연이 뒤에서 내 발목을 가볍게 눌렀다. 그 작은 압력은 지금 괜찮다는 뜻이었다. 몸의 언어는 정확하다. 나는 다시 앞으로 기었다. 아이까지의 마지막 1m가 가장 길었다.
내시경 카메라에 비친 아이의 얼굴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코끝에 미세한 율동이 여전히 있었다. 손가락 하나를 내밀어 아이의 손을 찾았다. 따뜻했다. 온도는 생존이다. 온도가 있으면 희망은 명사가 아닌 동사가 된다. 나는 작은 수액을 연결하고 산소를 조심스레 흘려보냈다. 패닉이 오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게 깔아 가슴의 속도를 내 가슴과 맞췄다. 이 작업은 과학이라기보다 호흡에 가깝다. 한 인간의 리듬이 다른 인간의 리듬에 닿아 그 리듬을 가져오는 과정. 수십 명의 관중도 수백 대의 카메라도 지금 이 1m의 길이밖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시간은 종종 우리의 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의 편이 된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시간을 존중해야 했다. 대형 도구를 들이밀 수 없었다. 오직 손과 얇은 지렛대와 소형 절단 도구. 이 세계는 다시 원시적이고 정교한 세계가 되었다. 돌 하나가 빠질 때 구조 전체의 힘의 흐름이 바뀌었다. 그 흐름이 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내려갔다. 위험과 안전의 경계는 종이에 그린 선처럼 얇았다. 얇은 선을 불필요한 무게로 누르지 않기 위해 우리는 호흡을 더 얕게 했다. 아이를 내 품으로 끌어안았을 때 시간은 잠깐 정지했다. 그 정지의 감각은 사진 속 플래시가 터질 때의 감각과 닮았다. 순간이 순간을 포획하는 느낌. 좁은 통로를 되돌아 나오며 몸으로 통로의 모든 굴곡을 다시 확인했다. 아이의 가벼운 무게가 내 몸 전체의 중심을 이동시켰다. 이 무게보다 가벼운 건 없다. 이 무게보다 무거운 것도 없다. 팀원들의 손이 연이어 아이를 받아들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먼지 속에서 아이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구급대의 스트레처에 실린 아이가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는 걸 봤을 때 나는 무릎이 살짝 꺾였다. 온몸이 실시간으로 제 감정을 따라잡지 못해 잠깐 비틀거렸다. 멀찍이 쳐다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로 합쳐지는 광경을 내가 처음 본 건 그때였다. 환호, 울음, 믿기지 않음, 안도의 숨. 인간 감정의 모든 계절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몰려드는 것. 그 장면은 설명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디선가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고 먼지 입자가 그 빛을 산란시켰다. 화면에 자막이 올라갔을지도 모르겠다. 누군가는 기적이란 단어를 썼을 것이다. 누군가는 한국을 발음했을 것이다. 나는 그 모든 단어가 아직 내게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내 귀에는 아이의 짧고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도착했다. 그 소리는 모든 언어의 번역이었다. 구급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고 타이어가 노면의 작은 돌들을 밟는 소리가 진동으로 남았다. 그 진동이 잦아들자 내 안에 진동이 남았다. 손등의 상처에서 스며나온 피가 먼지를 잡고 굳었다. 피와 먼지는 같은 색이었다. 나는 그 색을 오래 바라봤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 더 오래 남았다. 더 있을지도 모를 생존자를 위해. 한 번의 성공이 우리에게 면허를 주지 않는다. 구조는 누군가의 생존과 누군가의 죽음 사이의 균형추일 뿐 어떤 면허도 아니다. 잔해 너머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무릎은 떨렸고 그 떨림을 다른 사람들이 떠받쳤다. 우리는 필요한 곳에 손을 보탰다. 누군가에게 물을 건네고 누군가의 어깨를 붙잡아주고 누군가의 시선을 받아내는 일. 구조는 기술이자 돌봄이다. 기술은 돌봄을 정교하게 만들고 돌봄은 기술을 인간으로 만든다. 병원에서 들려온 소식은 짧았다. 아이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말.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한 문장이 건물 하나처럼 느껴졌다. 버틸 수 있는 구조물. 우리는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장비를 정리했다. 철제 케이스가 닫히는 소리가 켜켜이 쌓였다. 무거운 덮개가 닫히는 촉감이 손바닥을 뚫고 올라왔다. 손을 씻으면서 손등의 상처를 바라봤다. 붉은 살점이 얇게 드러났다. 물에 닿으면 쓰라렸다. 그 쓰라림은 오늘을 기억시키는 작은 붓 같은 것이었다. 현지 언론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무엇을 느끼냐는 질문, 어떻게 해냈냐는 질문, 한국의 구조 시스템에 대한 질문. 질문은 길었고 내 대답은 짧았다. 길게 말할수록 사실에서 멀어진다고 배워왔다. 우리 일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이고 그 다음은 과정의 묵묵함이었다. 어떤 날은 침묵이야말로 훈장처럼 보였다. 카메라 뒤편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멀리서 태극기가 있는 조끼를 입은 우리 팀의 어깨가 보였다. 그 어깨들은 늦은 밤에도 반듯했다. 귀국길 비행기에서 창문에 이마를 살짝 기댔다. 구름이 아래로 지나갔다. 흔들림이 있었다. 그 흔들림은 이상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진동과 떨림 속에 있었으므로 평온 자체가 오히려 낯설었다. 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아이의 첫 호흡, 구급차 문이 닫히는 소리, 장비 케이스가 닫히는 소리, 철수 준비를 하던 타국팀의 금속성 소리, 현지 사람들의 억눌린 울음, 팀원들의 짧은 끄덕임. 소리들이 한 장면 속에 겹쳤다.
그 장면에 제목이 있다면 아마 포기하지 않음일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대한 감정이 아니다. 그저 짧고 확실한 행동들의 연속이다. 잡아당기고 들어올리고 밀고 건네고 옮기고 기다리고 다시 들어간다. 그런 동사들이 모이면 어떤 날은 기적이라 불리는 명사가 된다. 도착 후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에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외신에 실린 기사 링크, 영상, 사진, 해시태그가 폭발하고 있었다. 칭찬은 붕 뜬 풍선처럼 가볍고 화려하다. 가끔 그 가벼움은 위험하다. 우리는 바닥을 밟아야 한다. 팀 단톡방에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다. 내일 오전 장비 점검. 사람에게 휴식이 필요하듯 장비에도 휴식이 필요하다. 쉬는 법을 아는 팀만이 다시 뛸 수 있다. 쉬고 점검하고 기록하고 다시 일한다. 영웅 담은 기사에 맡기고 우리는 다음의 절차를 준비한다. 밤 집에 돌아와 헬멧과 장갑을 현관 옆에 내려놓았다. 물걸레로 바닥을 한번 밀며 먼지가 얇게 묻어나는 걸 봤다. 먼지는 늘 어디에나 존재한다. 어제의 먼지와 오늘의 먼지는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제의 먼지엔 어제의 시간이, 오늘의 먼지엔 오늘의 숨이 묻어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적셨다. 물이 눈가를 타고 내려오다 입가에서 고였다. 그 찬물에서 그 도시의 공기 한 줌이 났다. 나는 그 냄새를 깊게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살아 돌아왔다는 단순한 사실이 가슴에서 한 번 더 울렸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천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천장을 오래 바라볼 수 있는 평범이 오늘은 유난히 비쌌다. 평범은 늘 뒤늦게 값이 매겨진다. 눈을 감았다. 경계의 시간과 공간을 지나간 하루가 눈꺼풀 안쪽으로 되감기됐다. 아이의 따뜻한 손. 그 온도를 떠올리면 모든 수치와 그래프와 프로토콜이 의미를 갖는다. 온도는 데이터이자 증명이다. 그 온도를 기억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적었다. 그 온도를 잊지 않는 한 우리 손은 다시 그 온도로 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이 오면 새로운 뉴스가 올라오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장면으로 옮겨갈 것이다. 세계는 늘 바쁘고 고통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곳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언젠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손이 또 다른 손을 붙잡을 것이다. 그 손길을 생각하며 나는 아주 느리게 잠에 들어갔다. 심장은 조용했고 호흡은 일정했다. 조용함과 일정함은 오늘 내가 바친 것들이었다. 그 대가로 오늘 밤 나는 조용함과 일정함을 돌려받았다. 이 교환은 언제나 공정하다.